안녕하세요. 마음의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 특별한 단어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edific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은 낯설게 들릴 수 있는 이 단어는 라틴어로 건물을 짓다 혹은 세우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단어는 한 사람의 인격, 지식, 그리고 영혼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행위, 즉 상대를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당신 곁에는 당신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당신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세워주는 과정입니다. 격려의 말을 건네고 잠재력을 믿어주며 실수했을 때 비난하기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에디피케이션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입니다. 그들은 상대를 세우는 건축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관계의 파괴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세우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힘들게 쌓아올린 내면의 성벽, 자존감, 그리고 꿈을 해체하고 파괴하는 데에서 만족을 느낍니다. 무너뜨린다는 표현조차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해체하고 당신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성분이 상담을 위해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친구의 집에 방문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아이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하자 친구의 남편이 조용히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는 아이들을 혼내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을 옆으로 데려가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잠시 얘기 좀 할까? 그리고는 아이들이 갈등 상황을 어떻게 다르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각자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본 여성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그녀의 집에서는 갈등이 생기면 오직 고성과 비난만이 오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상담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누구도 제게 선택권이 있다는 걸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차분히 설명해준 어른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세워주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파괴적인 경험만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남성분이 그의 형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가족 중 아무도 놀라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극도로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나르시시스트였고 세상을 떠난 그의 형은 가족의 희생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형을 향해 넌 쓸모없는 놈이야, 넌 패배자야 와 같은 폭언을 퍼부었고 집안은 늘 분노와 고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형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평화를 찾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성장하는 내내 주변 모든 사람으로부터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메시지를 듣고 자랐을 때 그 끝이 얼마나 비극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행하는 파괴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를 묘사할 때 교과서적이지 않은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괴롭히는 사람, 강압적인 사람, 타협하지 않는 사람, 이협하는 사람, 수치심을 주는 사람,
상대를 종속시키는 사람. 이 모든 단어는 파괴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파괴적인 관계에 노출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원했던 모습의 껍데기만 남은 기분이에요. 내게는 어떤 자유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 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너는 너인 채로 있으면 안 돼.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마음에 심어놓는 파괴적인 생각의 씨앗입니다. 그들은 당신과 의견이 다를 때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고 종속시키려는 아주 의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당신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야만 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모든 관계를 승패의 구도로 만듭니다. 그들이 승자라면 당신은 패자가 되어야만 하는 이 잔인한 게임 속에서 당신의 자리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당신이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을 지적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따지기 좋아해. 늘 반대만 하는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비협조적이야. 결국 당신은 무력감에 두 손을 들게 됩니다. 나는 이길 수 없어. 네, 맞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의 결과는 당신이 참여하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파괴적인 행동은 그들의 내면 세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들이 모든 혼란의 원인을 당신에게 돌리려 할 때 우리는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극도로 서열에 민감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서열 문화 속에서 그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단 하나의 질문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이 먹이사슬에서 내 위치는 어디인가?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낮은 곳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둘째, 그 서열의식의 밑바닥에는 뿌리 깊은 열등감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그들은 자신의 무능함과 부적절함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던 경험을 이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폄하함으로써 보상받으려 합니다. 부정적인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대신 그들은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또 다른 파괴를 만들어냅니다. 셋째, 그들은 분노를 다루는 방식이 비정상적입니다. 분노는 때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설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분노는 오직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무기일 뿐입니다. 그들은 세상은 나에게 빚을 졌다는 엄청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다른 의견을 내는 순간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격렬한 분노와 잔인함으로 당신을 짓밟으려 합니다. 결국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파괴적인 행동을 어딘가에서 학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 역시 어린 시절에 폄하당하고 억압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를 보상받으려는 보상 모드에 있으며 안타깝게도 당신은 그들의 내적 갈등이 상영되는 무대 위의 배우가 된 것뿐입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으며 공감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이해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만남이란 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테니 그대로 해,와 같은 일방적인 통보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방어 기제는 극도로 높아지고 당신은 늘 경계하는 상태가 됩니다. 무력감은 깊어지고 반복되는 부정적인 경험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분노에 반응적 분노로 맞서게 될 수도 있지만
이는 그들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만성적으로 무시당하고 오해받는다고 느끼며 당신이라는 존재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결국 생존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당신의 개인적인 성장은 멈추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이런 파괴자가 있다면 이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립시키려는 그들의 시도에 맞서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친구나 조력자를 만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고립에서 벗어나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들의 파괴적인 패턴에서 벗어날 때 당신의 단호함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또다시 실패할 것이 뻔한 말싸움을 반복하는 대신 당신의 다름, 당신의 고유함, 당신의 가치를 당신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저는 항상 존엄성, 존중, 그리고 품위 이 세 가지 가치를 강조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 단어들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파괴 전문가이지 건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의 존엄성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스스로를 존중하며 품위 있는 사람으로 남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파괴적인 힘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작은 통찰과 위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고 이 알매 빛을 다른 이들과도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지지의 손길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의 감독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당신 삶의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당신의 내면을 다시 세우고 그 힘으로 당신과 같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스스로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 주변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시기를.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